50만 9,821명의 오늘 수험생의 힘찬 도전을 응원하면서 오늘 시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희망인진 양천구를 지역구로 둔 우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 또 서울 시민들께 좀 설명드리고 이해를 돕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은 나오실 필요는 없고 마지막에 한번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면 싫어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대한민국의 하늘을 바꾼다. 항공산업의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빨리 넘겨주세요. 네, 세계 문화와 문명은 교통을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교통이 있는 곳에 문화와 문명이 발전할 수가 있고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 교통은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 육로시대, 해양시대, 하늘시대, 이제 걸음마 단계의 우주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의 하늘시대는 여의도공항이 문을 열었습니다. 1916년 대한민국의 하늘시대를 여의도공항에 열었고 그리고 1953년 여의도국제공항이 개항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1952년에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도 여의도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으로 민간공항 기능이 이전했고 1971년도 많은 반대 속에서 공군기지의 성능, 공군기지의 기능이 지금의 서울공항으로 이전하고 여의도공항은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 1939년도 일본군 훈련장으로 개항을 했고요. 2001년도에 인천국제공항이 생기면서 국제선은 떠났습니다. 국내선만 다녔었거든요. 근데 2003년부터는 다시 국제선이 운항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김포 오케이 인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김포공항을 가느냐? 늘 비행기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산공항을 갔었습니다. 군산공항은 일주일에 2편, 저 비행기가 탑승객이 없을 줄 알았는데 탑승객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군산공항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비행기 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주공항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3번 있는데요. 꽉 차요. 그런데 원주공항을 가지 않고 군산공항을 가지 않고 김포공항으로 모이는 이유는 비행기 편수가 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곳에 그 비행기 편수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사람들은 그 공항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도 있고 원주공항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포공항이 거기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만일 김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있다면 또 그곳으로 우리는 갈 것입니다.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김포공항 폐지와 이에 따른 인천공항의 통합 운영, 그러니까 김포공항 부지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우리 김포공항의 이전의 필요성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지리적 특성을 보면은 서울의 북부, 동쪽은 경기도 산악지역입니다. 발전의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서울의 서쪽, 우리 강서, 양천, 김포 이쪽은 풍성한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인국도와 경인고속도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포공항이 가운데 서 있어요. 인천과 서울의 가운데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서울의 강서와 인천이 단절이 됩니다. 부천이 단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의 남쪽으로 강남 재개발을 통해서 남쪽으로 집중되고요. 남쪽으로 집중된 경제 역량이 수원을 통해서 지금은 천안을 넘어서 평택을 지나서 천안까지 서울의 중심축이 아래쪽으로만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리적 특성이 서울의 지리적 특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위치적 특성은 1939년도 여의도공항이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제방도 없었을 때였죠. 늘 침수되는 서울의 가장 외곽 지역에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이 처음에 들어서고 1959년에 들었을 때에도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일대에는.
서울의 가장 외곽에 있었던 곳이 김포공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면서 서울이 커지면서 서울, 인천, 경기도는 사실상 서울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 가장 외곽 지역에 있어야 될 공항이 서울과 인천의 경기도의 그 중간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필요성이 지리적 위치도 말씀을 드렸고요. 위치적 특성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앞에서 말하는 부분과 좀 중복되기지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모여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김포가 지금은 40만, 47만인데 70만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또 부천의 대장 신도시서부터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게 됩니다. 앞으로 인구 밀도는 점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김포공항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김포공항을 이전하면 안 된다는 여러 의견들을 청취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쟁 났을 때 어떡하냐. 근데 전쟁 나면 북한의 장소정포가 10분 내에 무력화시키는 것이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입니다. 서울공항도 주요 타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적인 필요성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 수도권의 대체공항은 바로 청주공항이라는 점을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래도 서울인데 서울을 대표하는 공항은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서울의 공항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 이게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소울 오브 아시아라고 서울을 소울 오브 아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심인데요. 굳이 서울에 있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다시 김포기장 반대 의견 중에 하나가 국제공항하고 국내선을 두 개를 갖다 따로 운영하는 것이 땅덩어리가 큰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입니다. 국제선으로 들어오고 국제선을 활성화시키고 국내선은 이용하자는 건데 이거는 일본에 가장 근접한 사례인데 일본은 열도라서 굉장히 남과 북으로 굉장히 깁니다.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굉장히 긴 거리이기 때문에 국내선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하고 김포 노선 위에는 그렇게 다양한 교통수단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포트 공항으로 이용해도 충분하다.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이 부산을 가기 위해서 인천에서 내려서 김포공항까지 20분 동안 갔다가 거기서 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야 된다는 문제점도 생기거든요. 역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포트 공항으로 가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김포공항을 어디로 가느냐? 김포공항을 없애면 다 인천공항으로 가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인천공항으로 일부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남부공항이 새롭게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세워지게 됩니다. 경기 남부공항 가깝습니다. 강남에서 화성 쪽에 들어서 경기 남부공항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인천 김포공항 가는 시간이나 경기 남부공항이나 가는 시간이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동에 있는 의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청주공항으로 가도 충분히 좋다. 그리고 남양주 사는 시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청주공항보다는 원주공항이 더 가깝다. 김포공항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공항들이 존재합니다. 김포공항은 인천공항으로 하고 김포에 있는 여러 가지 공항의 비행 편수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게 된다면 다른 지역도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또 김포공항에 수용 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2터미널 개항이 됐고요. 3터미널이 개항이 되고 지금 5활주로하고 6활주로까지 앞으로 활주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1억 7천만 명에서 1억 8천만 명이 연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수용 능력, 기술적인 문제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인천공항공사의 답변이었습니다. 또 반대 의견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게 가장 좀 핵심이 될 텐데 서울 시민들이 불편하다. 네. 우리 이호대 의원님 1년에 제주도 비행기 몇 번 가십니까? 한 3-4번 가시죠? 네, 5번. 1년에 5번 갑니다. 우리 부시장님 김포공항 몇 번 가십니까? 한 번 가셨습니다. 우리 이성배 다음 의원님 몇 번 가십니까? 한 번이요? 2번입니다. 의외로 우리 김포공항 그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다. 많이 가시는 분도 하루 1년에 한 10번 정도 가는 겁니다. 우리 부의장님 몇 번 가십니까? 의외로 서울 시민들의 불편이 그렇게 클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또 앞으로 이제 청주공항이나 경기 남부공항으로 갈 때 다양한 교통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통 불편은 크게 해소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반대하는 이유, 우리 서울공항으로 이전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또 서울공항 이전 부지도 나오거든요. 서울공항을 폐쇄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세우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거기는 우리 국군과 주한미군의 중요한 전략시설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만일 김포공항으로 오게 되면은 1시간 동안 이착륙이 금지됩니다. 그 어떻게 불편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대북 정보전과 화생방전에 대비하는 국가의 안보시설이 거기 있습니다. 또 근처에 화성에 경기 남부공항도 생깁니다. 그러면은 서울공항과 경기 남부공항과의 거리적 차이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공항 이전은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은 김포공항 이전은 서울에 무엇을 줄 것인가? 그 김포공항 이전 부지가 딱 보면은요, 분당, 일산, 동탄 3개를 합친 막대한 부지입니다. 새로운 성장 먹거리를 이 광대한 부지에 만든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뭘 만드냐고요? 그건 이제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부지가 있어야지 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장 동력의 부지를 제공하고요. 우리 강남과 서초에만 100층짜리 빌딩이 있는데요. 강서 지역에 100층짜리 빌딩을 여러 개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두바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김포공항 일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화면 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강서, 양천, 구려, 금천은 고도 제한입니다. 재건축도 안 되고요. 도시재생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안 들어다 보니까 BC값이 안 나와서 전철도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낙후된 지역을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우리 9호선이나 5호선이 강서 쪽에서 강남과 강동 쪽으로 가면은요, 아침에 이렇습니다. 이제 김포 쪽에 먹거리가 생긴다면은 강남과 강동으로 갈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지하철 9호선, 5호선의 교통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올림픽대로 강변 북로의 교통 문제와 지간선의 교통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지금 선진국형 레저 산업이 요트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산이 발전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전국항을 좀 정책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포항에 아주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뱃길이 2조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자전거 길로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김포항 일대를 레저 문화의 중심지로 키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김포공항 일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강의 완벽한 변화는 한강 하리오, 김포 인근 일대의 변화가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한강 르네상스의 완성도 김포공항에 이전에 따른 발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이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 대한민국에는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일단은 앞으로 공항이 들어설 공항들이 많습니다. 부산의 신공항도 있고요. 경기 남부공항도 있고 새만금공항도 있고, 앞으로 공항들이 전국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리 공항 들었으면 그 막대한 적자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김포공항의 기능들이 지방공항으로 가면은 그 지역의 문제점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저는 30만 호라고 했는데 30만 호 이상이 되는 게요, 그 지역에만 30에서 40만 호지만은 강서, 양천, 구로 쪽에 고도 제한으로 피해를 받는 곳에서 더 높은 층수의 집을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50만 호에 가까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상암지구에서 스마트 도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근데 스마트 상암지구가 좀 좁지 않습니까? 근데 저 김포공항 이전 부지에 그 넓은 부지에 스마트 도시를 구축을 한다면 이걸 수출할 수가 있죠.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목동 신도시를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 해간 것처럼 보다 큰 김포의 스마트 도시를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도시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영종대교, 인천대교, 공항철도 국가부채 희소할 수가 있죠. 어마어마한 연간 보조금입니다. 네.
다른 지역의 투자로 이어지면서 국가 균형 발전이 있고 지방의 공항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공항소음 문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저걸 다 읽어드리면 너무 지루해질 테니까요. 그다음에 수도권에 또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 강남에 집을 가지신 분들이 공장을 수원, 화성 쪽에 쭉 갖고 있으면서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는 김포공항 일대에서 새로운 주거단지와 먹거리가 생기면서 그 주변 일대를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 역할을 서울시가 하자는 것입니다. 네, 공항 이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도 있고요, 독일도 있고요, 우리 한국도 있습니다. 공항 이전이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독일의 태겔공항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사기지의 국제선에 한 20여 년 만에 겨우 폐쇄가 됐습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공항 이전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후 문제, 환경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프랑스에서는 2시간 한 150분 거리는 비행기 운항을 자제하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서울에서 우리 부산이나 여수나 이런 지역은 앞으로는 비행기 이용이 극히 제한될 수가 있는 것이 선진국 산업의 지금 형태입니다.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비행기에서 쏟아지는 매연 참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고민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도권 시민들한테 미세먼지가 쏟아진다고 그런 부작용도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우리 서울시가 선제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부고속도로도 반대했지만 결국 큰 성과를 대한민국 발전에 큰 성과를 낼 수가 있었고요. 청계천도 서울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 생길 때요. 그야말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왔을 때 가장 현명하고 시기에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김포공항의 이전도 우리가 새롭게 고민하고 국가 발전, 서울 발전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찬성 의견도 있으실 테고 반대 의견도 있으실 테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테고 보다 대안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새로운 서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세훈 시장님 잠시 나와주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렇게 그 여러 가지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옮겨서 통합될 때 생길 수 있는 경제 효과나 그 외에 장점이 많은 줄 미처 상세히 알지 못했었는데 많은 공부를 했고요. 발전시켜 볼 만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야 결론을 내기에는 조금 더 여론이 성숙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가능한 얘기인 합니다만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서면 질의가 하나가 있습니다. 서면 질의는 다음 PPT를 준비를 안 띄워주시는데 우리가 택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대중교통 무료 환승 체제를 도입을 하면서 마을버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철을 타다가 마을버스를 탈 때는 그 요금이 환승 요금이 안 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택시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저희 의원님들과 서울시에 드리는 제안입니다. 지금 택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원도 해보고 각종 규제도 해보고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심야 시간에 택시들이 안 나오는 방법들까지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 무임환승 요금 체계 도입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입니다.
전면적으로 다 시행하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만 하면 300억, 400억 정도의 예산이면은 택시가 무료 환승 요금 체계에 도입이 되고 택시 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를 지금 판단하지 말고 한번 전문기관의 연구 영역을 통해서 택시를 무료 환승 요금 체제에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50만 9,821명의 우리 수험생들 시험 마칠 때까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